자, 안녕하세요. 타코랩스의 윤상철 회계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거의 지난 영상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지난 거를 오늘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영상 너무 텀이 길면, 이제 사실 그때 제가 뭔가 아이디어 하나를 던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뭔가 이제 잊혀지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했던 걸 잠깐 공유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GPT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아이디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테스트한 내역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GPT 실제로 제가 그 프롬프트 입력하고 결과를 얻어낼 때 그 결과물도 링크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GP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기실 때 아이디어가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도록 뭔가 그 제가 시도했던 걸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것저것 주말에 이제 일을 하느라고 그 흐름이 약간 끊겼었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약간 좀 여유를 찾으면서,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GPT를 이용해서 주식 자동 매매의 그 의사결정을 얘가 직접 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던졌던 거 한번 테스트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영상 목적으로 재구성을 했고요. 사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주말이었는데, 어떤 걸 주로 했었냐면, 이 GPT를 가지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자동 매매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설계를 좀 개선해서요, 뭔가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에서의 그 주요 내용을 좀 앞단에 요약해서 좀 전달하자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어 GPT를 자동 매매에 이용한다라는 게 왜 일단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얻었는지를 공유하고, 그리고 시도해본 그 여러 가지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걸 좀 더 개선해서 어떤 다른 구조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던지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거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테스트하다 보니 뭔가 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영상이면 이제 거의 빠르면 일주일 이내에 제가 만든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3월 말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1분기 때, 올해 이제 1월부터 3월 말까지 제가 실제로 자동 매매 코드 만들고 연결해보고 테스트해봤던 요 전체 1년의 그 과정의 그 계획과, 그리고 이제 코드도 한번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회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이제 하려고 했던 그 자동 매매의 결론을 한번 내보려고 해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1단락을 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오늘 영상과 다음 할 영상에 대한 그 계획을 좀 설명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일단 GPT로 자동 매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제가 해보았던 이제 그 프롬프트 내용이 쭉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GPT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요새 GPT를 써보면요, 요새는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돼서, 내가 자세하게 맥락을 잘 설명하면 얘가 보내오는 그 답변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GPT를 한번 좀 써봤냐라고 하면 써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적어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 작년에 한번 크게 뉴스가 날 때 해보신 분들이라, 그 당시에 써봤던 그 기억, 내가 대충 때려보니까 헛소리 많이 하던데? 이런 거 있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기술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그래서 그때 기억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불신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교롭게, 우리나라 반도체 1위 하는 그 기업에 가서 이 GPT를 가지고 이제 한번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목적으로, 스스로 이제 이것저것 해봤는데, 너무 그 결과가, 많이 나아진 거예요. 작년 대비.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이걸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때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 이것도 이따가
제가 한번 그냥 간단히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자동 매매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 GPT 최근에 사용 안 해보셨던 분들은요, 들어가셔서 무료로 하면 이제 3.5 버전인데, 유료로 한번 가입을 하셔서 한번 써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무료 버전 대비 유료 버전에서는 이따가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그래프도 그냥 자동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처음 입력하냐가 되게 결과를 얻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저를 따라서 유료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려요. 지금 뭐 단적인 예를 하나만 더 던져드리면, 제가 오늘 GPT스라는 걸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재무 쪽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M&A 사례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정제해서 DB로 쌓고 이걸로 한번 이런 가치 평가나 M&A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아이디어를 기획할 때 한번 써볼 수 있는 GPT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요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데이터탑에 있는 데이터를, DB화된 데이터를 얘한테 실시간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여기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려있는 게 GPT스의 액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만들던 건데, 여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드는 무슨 커넥터라고 하는 이름의 GPT스죠. 이 GPT스가 뭐냐면, 혹시나 모르신다면 GPT인데 GPT는 뭔지 아시죠? 프롬프트 입력해가지고 뭐라고 쓰면 뭐라고 답하는 건데, 요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연결해서, 혹은 제가 가진 아이디어 같은 걸 연결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GPT를 만들 수 있다가 GPT 쓰고, 유료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를 고민하면서, 요약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DB가 SQLite인데, 이걸로 이 DB를 이 데이터탑에서 API를 열고, 이 API를 요 GPT스의 액션스는 여기 이제 여기 edit GPT에 가시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액션스. 이걸 누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외부 API와 얘를 어떻게 이제 연결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기술이 일단 DB 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API로 연결시키는 거, API를 이 액션스에 붙여서 어떤 프롬프트 입력할 때 어떻게 대답을 줄 거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오늘 하루 힘들겠지라고 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요 중간중간에 있는 파이썬 코딩과 API 연결하는 기술 이런 것들 다 GPT한테 물어보고 코드 받고 얘가 실제로 이제 스키마도 짜주고 이걸 갖다 붙였더니 금방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 데이터탑으로 API를 열어서 여기 연결해가지고, 요게 제가 예를 들면 바이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참 보이시나요? 자, 안 될 수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 사업 모델 10개 케이스를 파일명과 함께 보여줘 라고 쓰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직접 파일을 생성하고, 뭐죠? 이게 아닌데. 자, 아까 연결해놨는데, 지금 제가 아까 데이터탑을 껐다 켰더니 연결이 잠깐 끊긴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괜히 딴 걸로 영상이 또 길어지고 있네요. 자, 이걸로 했고, 네. 들어갔고, 근데 왜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네.
네네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딴 거 가지고 지금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연습을 했던 게 한번 여기서 다시 불러올게요. 네. 방금 영상 죄송합니다. 한 3분 정도를 잊어주세요. 자, 이거 제가 편집하기 시간이 많이 들어서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원래 이게 끊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이제 여기 보시면 액션스에, 제가 API를 가지고 연결이 돼 있죠. 이거 스키마 이거 다 얘가 짜준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플라스크로 API를 열었고 어디에 API를 뭐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이런 데이터 나올 거니까 열어줘 하면 얘가 그냥 알겠습니다. 뚜둑뚜둑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붙였고 자 다시 바이오 시밀러 사업 모델에 대해 10개 케이스를 뽑아서 파일명과 함께 보여줘 라고 하면 자 엔터 친데 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얘가 제가 사전에 보이시나요? 액션 제가 사전에 연결한 API로 연결해서 네. 자 바이오시밀 사용 속도 아까 나왔는데 자 이런 이제 프롬프트 이 안에 인스트럭션을 좀 정교하면 되겠죠? 여기다 잠깐만 자 하나 뭐 보여드려야죠. 자동차 부품 제조 다시 한번 자 해볼까요? 자동차 부품 제조 찾아라 이제 네 나왔을까요? 네 여기 나왔네요. 네. 파일명과 함께 요약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명 평가기관서 이것도 이제 넣었거든요. 이거 다트에 있는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요거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제 집에 있는 데이터과 GPT를 연결해서 뭔가 이런 데이터는 요 API에서 찾아줘. 이런 데이터는 요 API에 찾아줘. 이런 데이터는 네가 직접 계산해서 그래프로 보여줘. 이런 게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무에 적용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건 자,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그 영상에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GPT로 오늘은 이런 걸 해봤다. 이게 제가 코딩을 잘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API에 대한 기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를 얘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시로 제가 오늘 얘한테 질문하고 했던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네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프론트 몇 개 정도 썼는지 자 처음부터 쭉 보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SQLite 파일을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액션을 연결하고 싶어. 나는 할 줄 알지만 잘하지 못해. 이렇게 서버를 만들려고 해.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얘가 처음부터 계획을 쭉 세워주고 코드를 줘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대단한 게 이 코드 여기 이제 파일의 경로나 이런 것만 잘 조정해가지고 복붙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돌아가요. 요새는 이거 에러도 안 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서비스를 이용해서 요거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 돼.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죠. 나 지금 근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있고 아직 DB는 없는데 어떻게 바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파일 예시로 보여주면서 결과 나왔는데 에러 뜨면 이거 뭐야? 에러도 해결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API 연결하는 것도 다 물어봐서 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서 이 긴 이야기를 짧게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뭔가 무슨 분석을 하시든요. 그 분석은 데이터를 받아다가요.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럼 분석하시면 되고, 이해가 없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것들 모두 다 GPT가 해줍니다. 내가 처음 보는 데이터 올린 다음에, 야, 이거 난 뭔지 모르겠어. 네가 데이터 한번 EDA라고 해서 탐색적 분석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거든요. 해줘 하면은 그냥 얘가 데이터는 이런 열들이 있으니 이렇게 무슨 데이터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줘. 그럼 얘가 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GPT 2.0 4.0 이거 해봐야 얼마 안 해. 20불인가요? 월 20불?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제가 여기 그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 지금 일단 이 혹시 GPT를 처음 보시면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저죠. 제가 얘한테 뭔가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결국 프롬프트예요. 얘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뭔가잖아요. 이제 얘는 챗 GPT라는 애가 답변을 하고, 그럼 그걸 보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 이게 이제 그 GPT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인데, 요게 장점은 맥락을 얘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계속 쌓여나가면서 과거 했던 얘기 기억하면서 그거 기반해서 답변도 하고 뭔가 분석도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저는 요게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나는 이거 나중에 링크 드릴 때 한번 보세요. 나는 뭘 하려고 하냐,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 할 건데, 장 시작할 때 주식 사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 사고 팔고 한 다음에 장 종료 직전에 다 팔고 끝내는 전략이야. 근데 이때 주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주가 데이터는 5분봉이잖아요. 5분봉 뭔지 아니고 5분마다 그 특정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그 5분 동안 특정 주식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래 데이터인데, 이거를 얼마나 기간 동안 간격으로 뽑느냐가 이제 5분 간격으로 뽑으면 5분봉, 15분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5분봉 데이터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기법을 가지고 그날 어떻게 사고 팔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짜봤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1 뭐 한다, 2 뭐 한다 이렇게 했거든.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국문으로 써서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약간 팁인데, GPT 이용할 때요, 보통은 영어로 질문하는 게 좀 더 토큰도 굉장히 크게 절반 이하로 아끼면서 질문할 수 있고, 대답도 훨씬 정교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한 80%는 맞는 얘기예요. 영어 데이터가 많은 질문을 던질 때는 영어 질문이 훨씬 낫고요. 국어로 쌓인 그 나리지가 많은 질문을 던질 때는 국어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따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국문으로 던진 그 퀄리티, 던졌을 때 그 대답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영어로 이 주가 데이터야 뭐 분석이 해외가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국문으로 때리고 얘가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익스텐션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익스텐션 뭔지 아시나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세요. 제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데, 크롬에는 이 브라우저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영어로 번역해주는 익스텐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문으로 써서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영문으로 바꿔서 질문을 해요.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요. 이 익스텐션을 이제 키고 제가 국문을 씁니다. 자, 우리나라 M&A 시장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려줘. 영어로 썼잖아요? 이걸 엔터 치죠? 그러면 보이시나요? 제가 영어로 썼는데 금방 국문으로 썼는데 금방 한국어로 국어로 바꾸어서 질문 때렸죠. 밑에 제가 질문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 개인 그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익스텐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써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질문 때렸더니 얘가 일단 그리고 질문 때릴 때 여러분들 내가 주식 거래할 때 의사결정에 쓸 거니까 잘 알려줘야 돼 라고 해서 질문 넣잖아요. 그럼 얘는 보통 이렇게 뭔가 금전적인 피해가 있을 만한 그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답변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좀 바꿨냐면, 나는 여기 보시나요? 자동매매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실제 돈으로 넣지도 않고 가짜 돈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려줘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한 그 계획을 듣고 나는 더 좋은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뚜하죠. 이거는 하나의 팁이에요.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요소가 있다면 좀 바꿔 던지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뭔지 아시나요? 그 주식 거래할 때 거래가 일어나는 그 거래 데이터,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과 이 장기간의 에버리지 프라이스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좀 더 본질 가치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조합해서 써라. 근데 기술적 분석에는 요런 거 쓸 수 있어. 시장의 감정, 이거 우리 특히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뉴스가 갑자기 뭔가 터졌어. 어디 폭발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주식시장이 당연히 곤두박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걔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시장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처리해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매체 LSTM이나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다고. 위험관리, 일단은 무슨 일이 있든 하여튼 몇 프로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한다가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사람 손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넣으면 좋습니다 라는 얘기고, 실시간 데이터 이용하면 좋아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 그걸 이것저것 이용해서 네가 뭔가 만들어줘. 그래서 이렇게 이 계획을 얘가 써주는 거죠. 먼저 일단 데이터 얻어다가 하고요. 모델 쓰고요. 알고리즘 넣어야 되고요. 위험관리 전략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의외 중간에 끊겨가지고 이어서 써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자세하게 저의 전략을 여기다 썼어요. 일단 데이터는 뭐 이용할 거고, 네, 이거 자꾸 뜨죠? 죄송합니다. 네. 뭐 쓰고, 그리고 분석은 어떻게 해? 네가 얘기한 거 RSI나 MACD 이런 거 이용하고, 혹시나 머신러닝 이용할 수 있다면 LSTM이나 ARIMA 이용해. 이거 머신러닝이 뭔데 있잖아요. 얘한테 데이터 던져주고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선후관계와 상관관계를 대충 얘기해주고, 이거 가지고 한번 머신러닝 돌려보고 싶은데 LSTM 모델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코드 주거든요. 얘가 코드 그냥 갖다 붙인 다음에 파일 업로드 돌리면 돌아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넣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그날의 감정 분석도 네가 어떻게 데이터 얻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줘. 매매 전략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스톡 리스트는 이렇게 모니터링 리스트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보냈어요. 당신이 제안한 전략은 매우 체계적이고 블라블라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쓴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예시 데이터를 던졌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애플의 과거 며칠 동안의 5분봉 데이터, 5분 동안의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저것 invest.com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사이트에도 무료로 그냥 과거 며칠, 예를 들면 일간 데이터 과거 며칠 해가지고 데이터 다운로드 이렇게 하면 금방 데이터 다운로드가 되는데 매일매일의 거래 데이터는 정말 쉽게 찾거든요. 그런데 5분봉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GPT에다가 5분봉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드 만들어줘 라고 던졌더니 얘가 그냥 코드를 뚜루락 딱딱 만들었어요. 요거거든요. 요거 몇 줄 안 돼요. 여러분들 1행부터 21행까지가 요건데, 예를 들면 전 질문에 콜앱으로 돌릴 거고, 주식의 티커는 알아. 그리고 5분봉 데이터 등을 원해.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5분봉 인터벌이 5분봉인 걸로 넣어서 야후 파이낸스에 요청해서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걸 코드를 줬죠. 복사해서 요거 저장하는 폴더만 바꾼 다음에 돌렸어요. 5분봉 데이터 나왔죠.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확대를 하면 3월 22일 날 9시 반부터 35분까지 그리고 40분까지 이때의 거래
데이터와 거래량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분봉 데이터도 이렇게 쉽게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뭐 CS 파일이죠? CSV 파일. 그래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붙였어요. 붙인 다음에 나 이런 데이터 이용할 거거든. 이런 데이터 이용해서 네가 얘기한 요런 분석할 건데, 기술만 할 건데 이것 좀 만들 수 있겠니? 분석해봐. 이거 이겨내프 줄게. 했더니 얘가 뚜둑뚝 하더니 제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요. LSI나 LSI는 일단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넘겼고, MACD는 두 번째 합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시그널 라인은 요걸 가지고 뭐 이제 분석한 수치적인 분석 결과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가 짧아요. 그래서 야 그럼 데이터 뭐 많이 이용해봐 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후에는 좀 빨리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을 지금 몰라도 얘랑 대화하면서 데이터 주고 이거 좀 분석해보자 해서 얘가 설명하는 거 듣고 질문하고 질문에 맞춰서 분석하고, 이게 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백테스팅도 했어요. 뭐냐면 하루 데이터를 가지고 매 분, 봉 그 시기마다 네가 얘기한 그 방식 따라서 거래를 수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한 줄의 프롬프트, 한 문장의 프롬프트를 던졌더니 얘가 그 데이터, 아까 제가 제공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땐 매수합니다. 이땐 매도 신호예요. 매수 신호, 이게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 그럼 이렇게 엑셀로 링크도 줍니다. 이거 좀 지나갔죠? 예, 이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엑셀 링크도 줘.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래서 이후에는 다 질문과 그 분석 기법을 정교화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넣었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거래 기록 다운로드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때 했던 게 이 데이터를 주고 네가 얘기한 그 분석 기법에 따라서 실제 분석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매 분봉마다 사 팔아 이거를 분석 기법에 따라 보여주고, 저는 그걸 엑셀로 다운로드 해주는 걸 받은 다음에 실제로 그 거래 그때 샀다면, 그때 팔았다면 했을 때 산 금액, 판 금액을 가지고 거래의 결과를 확인해 본 거예요. 백테스팅을 얘랑 같이 해본 거죠. 그래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이제 거기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각 분석 기법에 따라 거래하면 몇 프로의 수익률을 얻었는지 이렇게도 얘랑 같이 대화로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수치를 몰라도 돼요. 어디서 알면 좋겠죠? 여기, 왜냐면 얘가 이제 다 맞는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하니까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운로드하고, 세 번째 날에도 다운로드하고 해서 저는 확인하고, 코드 받고, 얘한테 이렇게 달라고 해서 이제 추가적인 다른 그 분석 기법에 따라서 해보려고 얘랑 해본 거죠.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요. 어디까지 내가 하나 볼까? 이제 코드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죠. 네, 챗 GPT와의 대화에서는 결론이, 얘가 우리가 뭐죠? 주식 분석의 모든 이론을 다 알고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얘가 그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분석도 저랑 대화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만 알고 있으면 얘의 상식과 얹어서 나만의 뭔가 분석하는 기법, 백테스팅,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코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얻은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이것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보통 GPT를 처음 다룰 때 무슨 프롬프트를 던져야 되나가 되게 애매할 거예요. 뭔가 되게 찾기 힘들죠. 이 좋은 질문을 던지면 좋은 대답이 오는데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할 때 질문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뭘 했냐.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뭐 혹시 주로 보시는 뭐 부동산 데이터 분석 전문가 혹은 주식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주식의 주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내용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하나 따다가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스크립트 있죠. 스크립트를 긁어다가 여기다 놓고 이 사람이 방금 얘기한 대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를 얘한테 던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분석을 해줘요. 제가 파일 던지면 그 사람과 똑같은 분석의 결과도 보여줍니다. 그거 해봤는데 너무 잘 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던자를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 주식을 한다면 QQQ 그리고 SCHD 그리고 뭐죠? 스파이 이런 주식 ETF 종목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종목들인데 어떤 유튜버가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 보여드릴까요, 이거? 자, 자. 아이고, 네, 이런 걸로 시간 쓰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나왔어요. 네, 일단 요거에서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유튜브 같은 거를 준 다음에 거기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가 저의 이제 그 아이디어의 요약인데, 요거 할 때요. 아니, 그럼 스크립트 어떻게 얻어요?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 스크립트도 내가 안 던져도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네, 어떤 유튜버가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유튜버가 여기 이제 슈드와 QQQ 최고의 비율이라고 해서 어떤 주식 종목과 어떤 주식 종목이 있는데 이 둘이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안정성, 어떤 애는 성장성. 근데 이 둘이 서로 위험과 보상이 다른데 이게 성향이 다르니까 이 둘을 각기 투자하는 것보다 잘 조합해서 투자하면 위험은 줄이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유튜브예요. 그래서 요게 한 13분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슈드와 QQQ를 잘 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QQQ라는 하는 종목과 SCHD 슈드라고 보통 이 사람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조합하면 이거 보이시나요? 슈드가 9고 Q가 1일 때 요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거보다 수익률이 더 높죠. 자,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수익률과 변동성인데 수익률이 더 높고 변동성이 더 낮아지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9고 얘가 1일 때, 얘가 8이고 얘가 2일 때, 얘가 7이고 7대3, 6대4 이렇게 조합을 변동시키면서 수익률과 변동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산한 게 요 사람의 그거예요. 유튜브의 취지예요. 이 13분 정도 되는 거죠. 이 링크를요. 내가 스크립트를 따고 싶다라고 하면 스크립트를 따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이용한 게 릴리스라고 하는 요거예요. 그 서비스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되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 유튜브에 링크를 붙여다가 요약하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이게 창이 이 영상과 함께 밑에 요약 내용과 함께 오른쪽에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각 장면별 요약 스크립트와 함께 풀 스크립트는 요거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3분 정도 되는 요 전체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죠. 요거를 복사 버튼을 누린 다음에 아까 전에 요 챗 GPT 있죠? 여기에 가서 제가 던졌어요. 야, 어떤 유튜버가 요런 분석을 한다더라. 네가 이 유튜버가 한 얘기 내가 스크립트 줄 테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스크립트 줄 테니까 너가 이거 보고 이 사람이 분석한 내용이 뭔지를 요약하고 내가 세 종목, 두 종목의 히스토리컬 데이터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는 거 봤잖아요. 줄 테니까 이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한번 그래프 그려봐, 분석해봐 라고 여기다 이렇게 던지고 스크립트를 던졌어요. 이게 스크립트예요. 좀 길죠? 영어로? 했더니 얘가 제가 처음에 던졌던 요 압축 파일 안에 주식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뚜뚜루뚜뚜뚜 하더니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유튜버가 그렸던 그 그래프가 똑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까 뭐 그래프가 이제 반전되긴 했죠. 예, 그래서 그 애뉴얼 리턴과 요 볼라틸리티 이제 변동성, 그 위험이죠. 이것들이 각 조합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파일 주고 스크린 준 다음에 똑같이 해줘 했더니 똑같이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나올 줄 모르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GPT를 가지고 자동 매매에 사용할 수 있을 다양한 구조가 있고, 그때 얘는 일단 데이터만 던져주면 분석 이런 거 되게 잘한다. 그리고 나보다 지식이 더 많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이 도메인 지식을 충분히 보충하면서 내가 원하는 코드와 전략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식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유튜브 스크립트를 따서 차용해서 얘한테 던져주고 분석을 하게 할 수도 있다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뒤에서 다음 영상에서요 다른 얘기를 더 이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